최근 국회와 정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인형 이동장치 PM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실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면허 인증의 의무화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면허가 없어도 앱에서 대충 인증을 넘기거나 타인의 면허를 빌려 쓰는 꼼수가 가능했죠. 업체들도 시장 확대를 위해 이를 묵인해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업체 대표가 직접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무면허 운전을 방조했다는 죄목을 씌우겠다는 건데,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엄청난 진입장벽이 생기는 셈이죠. 두 번째로 속도 제한 규정도 더 깐깐해집니다. 현재 시속 25km인 최고 속도를 20km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 속도가 확 떨어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탑승에 대한 단속과 처벌 수위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운 좋으면 넘어가고 운 나쁘면 걸리는 시기였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와 연동해 위반 즉시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재작년 실시된 집중 단속 결과를 보면 단 2주 만에 1만 건에 육박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이 중 70% 이상이 안전모 미착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는 더 민감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즉시 견인 조치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들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지하철역 입구에 방치된 킥보드를 예외 없이 즉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견인료가 대당 4만원인데요. 점심 한 끼 가격의 몇 배나 되는 돈이 고스란히 업체의 비용으로 전가되거나 이용자에게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에서만 그동안 쌓인 견인료가 무려 1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니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겠죠. 이번 PM법 논의의 핵심은 이용자들에게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업체들에게는 생존을 건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됐던 무질서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공유 킥보드들이 이렇게까지 몰매를 맞는 처지가 됐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안전사고 때문입니다. 킹라니, 고라니처럼 갑자기 차도나 인도에서 튀어나와 운전자와 보행자를 경악하게 만든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혼자 타다가 가볍게 넘어지는 정도였다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지만, 문제는 킥보드 때문에 다치는 것을 넘어 사망사고까지 반복되다 보니 이 킥라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숫자로 보면 이 공포의 실체는 더 명확해집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만 해도 전국에서 발생한 킥보드 사고는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2천여 건을 넘기더니 작년에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는데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누적 사상자만 무려 9,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사망자 수입니다. 2020년 10명 수준이었던 사망자가 2024년에는 20명을 훌쩍 넘기며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고를 유발한 킥보드 탑승자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전체 사고의 40% 이상이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요.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사고 건수는 2020년 180여 건에서 2024년에는 연간 1000건 수준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면허도 없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이 시속 20km가 넘는 쇳덩이를 몰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시민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납니다. 2024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5%가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시민이 길거리에 킥보드를 시한폭탄 보듯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 대여 킥보드 운영 자체를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에 70% 넘게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혁신도 좋고 편리함도 좋지만 내 가족과 내 아이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혁신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사법부와 경찰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사고를 낸 이용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렸다면, 이제는 그 킥보드를 빌려준 주체에게 화살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올해 1월 초 경기도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한 업체와 그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혐의는 무면허 운전 방조입니다. 이용자가 면허가 없는 걸 알면서도 혹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방치했다면 그건 업체도 공범이라는 논리죠. 그런데 이 킥란이 문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유럽의 파리와 마드리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파리는 원래 전동 킥보드에 굉장히 우호적인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도입한 곳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생강 바닥에는 버려진 킥보드들이 흉물스럽게 쌓여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파리 시장이 결단을 내렸는데요. 2023년에 시민투표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무려 90% 가까이 되는 시민들이 공유 킥보드 퇴출에 표를 던졌고 결국 파리 시내에서 킥보드는 사라졌습니다.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마드리드는 재작년 10월부터 앱 기반의 모든 전동 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업체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분별한 주차 문제에 손을 놓았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의 질서가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거죠. 이 도시들이 킥보드를 금지한 건 단순히 사고가 많이 나서가 아닙니다. 업체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질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파리나 마드리드 당국은 금지령을 내리기 전에 수없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속도를 줄여라. 주차구역을 확보해라. 면허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말이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던 업체들은 비용 문제와 이용자 감소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결국 기술이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때 정치가 어떻게 칼을 빼드는지 해외 사례가 아주 처절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PM법 논의와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은 우리만의 유난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거쳐간 검증의 과정이자 전 세계적인 퇴출 흐름에 발을 맞추는 수순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알던 공유 킥보드의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킥보드 없는 거리의 시민 반응을 보면 우리가 나아갈 미래가 어렴풋이 보입니다. 작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8%가 사업 확대에 찬성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킥보드가 사라지자마자 보행 환경이 개선됐고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체감이 압도적이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공유 킥보드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우리 도심의 교통 지형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늘 5분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